오늘은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법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이 이릉대전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법정이 살아있었다면 주군께서는 절대 동쪽으로 가지 않으셨을 것이다. 설령 가셨다 해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제갈량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조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간웅이라 할 만한 자들은 거의 다 수하에 두었으나 법정만은 손에 넣지 못했다. 이토록 양측 모두에게 인정받은 전략가 법정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법정은 176년 부풍군 미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제나라 양왕의 후손이라고 전해지는데 증조부는 법웅, 조부는 법진, 아버지는 법연이었습니다. 196년 전국적으로 기근이 들자 법정은 동양 사람인 맹달과 함께 촉으로 이주의 유장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광안군 신도연의 현령을 지내다가 군의교위로 승진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품행이 바르지 않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 크게 중용되지는 못했죠. 사실 법정의 성격은 꽤나 특이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았지만 원한도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권세를 얻고 나서는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해치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주별과 장송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만나면 늘 유장이 큰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군주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반전이 찾아옵니다. 이주가 장로의 위협을 받자 유장은 조조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조조가 이주를 시골 촌동네 취급하며 무시해버린 거죠. 이때 장송이 유비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조조와 관계를 끊고 유비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유비에게 보낼 사자로 법정을 추천했죠. 사실 이때 유장은 부풍의 맹달을 법정의 부장으로 파견하고 각각 2,000명의 병사를 주어 강릉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유비를 만나고 돌아온 법정은 장송을 만나 유비야말로 웅대한 계략을 가진 인물이라며 칭찬했고 은밀히 협력해 유비를 주군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조가 장로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장이 불안해하자 장송은 유장을 설득했죠. 유비를 맞아들여 그를 앞세워 장로를 공격하면 한중을 차지할 수 있고 조조도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유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법정은 은밀히 유비를 만나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장송이 내부에서 호응하기로 했으니 이 기회에 익주를 차지하고 유약한 유장을 몰아내십시오. 익주의 풍부한 자원으로 조조와 겨룰 수 있습니다. 유비는 법정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겉으로는 장로와 싸우는 척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 인심을 후하게 베풀어 익주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유비에게는 손권의 동생인 손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100명의 시녀들이 모두 검을 들고 도열에 있어서 유비가 수레에서 내릴 때마다 겁을 먹었다고 하죠. 이에 법정이 유비에게 손부인을 오나라로 돌려보내라고 조언했고 유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12년 송권이 조조의 공격을 받자 유비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유비는 유장에게 조조가 승리하면 형주를 통해 익주로 쳐들어올 것이라며 병사와 군수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장은 겨우 4,000명의 병사와 요청한 물자의 절반만 지원했죠. 이에 분노한 유비는 드디어 유장 공격을 결심했고 결국 익주의 수도 성도를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도라는 인물이 유장에게 백성들을 모두 서쪽으로 이주시키고 창고와 들판의 곡식을 모두 불태운 뒤 보루를 높이 쌓고 해자를 깊게 파서 유비군을 기다리자고 제안했죠. 적들이 군량을 구할 수 없어 100일도 못 되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장은 적과 맞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백성을 이주시켜 적을 피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이를 거부했죠. 이때 촉군태수 허정이 성을 넘어 유비에게 항복하려다 발각되었지만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유장은 그를 처형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유장이 항복한 후 유비가 허정을 박하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법정이 유비에게 조언합니다. 허정은 능력은 부족하지만 명성이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만약 그를 홀대한다면 주공께서 어진 이를 천대한다는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법정의 조언을 받아들인 유비는 허정을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이처럼 법정은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정치적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목황후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후 신하들이 목황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권했지만 유비는 그녀가 유장의 형인 유모의 미망인이라는 점이 걸렸죠. 이때 법정이 춘추시대 진문공도 자어의 아내와 혼인했습니다. 자어는 진문공의 조카였는데도 말입니다라며 설득했고 유비는 결국 목황후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법정의 능력은 제갈량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제갈량이 촉을 다스릴 때는 매우 엄격한 법치를 펼쳤는데 이에 법정이 항고조처럼 은혜로운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죠. 제갈량은 유장이 그렇게 나약하게 다스린 탓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정치적 견해는 달랐지만 서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의 진정한 능력이 빛을 발한 것은 한중 공방전이었습니다. 당시 한중을 지키던 위나라의 장수들은 쟁쟁했습니다. 확고부동한 주전 조옹, 전국구 명장 장압, 조씨 가문의 차세대 기대주 조진, 서부의 특급 유망주 곽해 등 무력과 지략을 겸비한 장수들이 포진해 있었죠. 217년 법정은 유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조조가 장로를 항복시켜 한중을 평정하고도 파촉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내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우영과 장압은 우리 장수들보다 나을 게 없으니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유비는 법정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중으로 진격했고 정군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투 중에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데도 유비가 퇴각하지 않으려고 했죠. 이때 법정이 화살비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친히 화살과 돌을 맞으시는데 어찌 제가 피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유비가 마음을 돌려 효직, 내가 그대와 함께 물러나겠소라며 퇴각했다고 합니다. 법정의 전략은 놀라웠습니다. 먼저 1만 명의 기습 부대로 장압의 주둔지를 야간 공격했고 이에 하우연이 군사의 절반을 장압에게 지원하게 만들었죠. 바로 이때였습니다. 산허리에 매복해 있던 황충의 부대가 하우연을 습격했고 하우연은 결국 황충의 손에 전사하고 맙니다. 조조는 직접 한중으로 출진했지만 역시 유비에게 패배했고 이로써 유비는 한중왕에 오르게 됩니다. 법정은 그 공을 인정받아 상서령으로 승진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법정은 한중 공방전이 끝난 지 1년 만인 220년 44세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유비는 며칠간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고 그를 이쿠라는 시호로 봉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유비 생전에 시호를 받은 신하가 법정이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정보다 1년 먼저 죽은 관우조차 시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유비가 얼마나 법정을 신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법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법정은 일의 성패를 보는 데 뛰어났고 기이한 계책을 지녔으나 평소덕이 있다고 칭송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거칠고 불같은 성격이 유비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촉한의 역사에서 법정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촉한의 전성기와 일치했고 그의 죽음은 촉나라의 불행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죽은 뒤 그의 아들 법막이 후사를 이었지만 아버지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수는 법정을 평가하며 위의 신하들과 비교하자면 방통은 순욱과 막상막하이고 법정은 정욱 곽가와 동격이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양인은 훌륭한 책략을 사용하고 세상의 흥함과 쇠함을 예측했으며 잠깐 생각하고도 바른 평가를 내리고 사태를 보고 변화의 징조를 알았다며 그를 높이 평가했죠. 실제로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보여주는 비범한 군사적 재능들은 오히려 역사 속 법정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이릉대전 때까지 살아있었더라면 촉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